네, 여러분 오늘 미국 증시 변동성이 꽤 심했잖아요. 시작은 상승이었지만 완전 줄줄이 흘러내리면서 나스닥이 2% 가까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이제 CS와 관련해서 오늘 국내 어떤 종목이 또 움직일까 너무 궁금하시죠? 자, 그레놀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CS에 대한 분위기로 좀 많이 좀 네. 고취되어 있는데요. 네, 네. 자, 앞서서 엔비디아의 젠순왕 CEO의 이제 자신감 있는 연설도 같이 들었는데 연설은 좋았지만 이제 루빌에 대한 소식 좀 핵심이 좀 빠졌다라는 좀 네. 실망감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은 좀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셨고 향후 네. 수혜주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CS 2025가 뭐 해마다 이제 연초에 바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컨슈머 일렉트릭 쇼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엔비디아의 뭐 실적이나 이런 것을 사실 찾기는 뭐 제가 봤을 땐 그건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그냥 엔비디아가 특히 이제 젠순왕 대표가 앞으로 이제 AI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저는 그거에만 환호해도 저는 좋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테마 자체가 다이브인 AI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AI에 몰입하다 아니면 AI에 심화 학습을 하다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향후 어떻게 일상에서 이제 적용될 건지를 사실 보여주는 쇼가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가지 포인트를 뭐 잡아놓은 게 일단 엔비디아가 어떤 방향으로 향후 뭐 대장주니까요. 향후 어떻게 AI 산업을 이끌어갈 건지 이 부분이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온디바이스 AI 제품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작년에도 좀 인기를 끌었지만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 쪽에서 어떻게 발전될 건지 AI가 마지막에는 지난해 이제 하반기부터 사실 시장이 이제 좀 크게 부각이 된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팅이 AI 모델과 어떻게 접속이 돼 갖고 이게 접목이 돼 갖고 세상을 바꿔줄 건가 이런 부분들 네 개에 사실은 이제 가장 큰 관심이 모여졌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많은 이제 취재진들이라든지 투자가분들이 어떤 회사가 이쪽 분야에 더 몰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이번 CS 2025에서 많이 좀 확인하라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CS에서 언급되는 것보다 이제 미래 방향 쪽으로 그렇죠. 네. 언급된 것만으로도 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고 뭐 만족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국내에 대한 그 전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첫날에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대한 언급이 네. 쏙 빠지면서 좀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네, 삼성에 대한 언급을 했죠. 네. 예, 뭐 HBM 이제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국내 좀 전망들 영향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어제 젠순왕 CEO의 그 전반적인 기조 연설 내용을 들으면은 산업의 방향이죠. 방향도 좀 눈에 보이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가 사실 저는 눈에 보였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눈에 보였다. 예, 그래서 예. 젠순왕 대표가 어제 했던 부분들 특히 엔비디아가 향후 어떻게 비즈니스를 갖고 갈 건지를 한번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요. 네. 일단 기존 AI 부스터들이 있어요. 블랙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호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인 PC AI 부스터인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부분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그 AI 부스터가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개인 PC까지, 개인 생활까지 들어갈 거다. 그런데 여기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얘기하면서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블랙엘 플랫폼을 쓰면서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DDR 6를 쓴다고 7을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DDR6를 지금 양산을 지금 거의 단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네. 지금 하나가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앞으로 향후 발전 방향을 AI 플랫폼을 더 추가를 합니다. 지금 생성형 AI 플랫폼을 쿠다를 쓰고 있거든요. 라지 랭귀지 모델에. 근데 앞으로는 로보틱스와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의 플랫폼을 새로 제시를 하면서 코스모스라는 이런 제품을 플랫폼을 제시를 하면서요.
여기에 맞는 AI 컴퓨터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제슨 토르라는 이러한 칩인데 이것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율주행 작동을 위해서 꽂으면은 바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든 제슨 토르라는 그 제품을 또 AI 컴퓨터를 보여줬는데 이건 또 대만 업체에 미디어텍 걸 쓰겠다. 거기에 파운드리를 맡기겠다 또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하고 또 SK 하니까 또 빠지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앞으로 AI 컴퓨터들 특히 이제 이러한 이제 자율주행 로보틱스가 물리적으로 더 발전하려면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 하면서 양자 컴퓨터를 또 앞으로 이제 또 개발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방향을 얘기를 해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도중에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의 명함이 좀 엇갈렸는데 저는 두 개 회사를 좀 사실 좀 차별화로 봐도 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요. 일단 SK 하이닉스 좀 먼저 보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태원 회장이 3년 연속 참석을 했고요. SK 그룹이 부스를 설치를 했어요. 예. 반도체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텔레콤, SKC, 그러니까 에너지까지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CES 2022에서 HBM3 16단, 현재까지 12단이 지금 양산이거든요. 근데 16단을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AI 협력 모델을 앞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뭐 그냥 단순하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애리조나 HBM 공장이 2028년부터 양산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충분히 지금 공급도 가능하다. 그리고 젠순왕 CEO와 이제 미팅 예정이 돼 있는데 엔비디아 AI 산업에 협력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기존에는 반도체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에너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통신과 운용까지 이쪽까지 협력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는 굳이 언급은 안 됐지만은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이러한 AI 제품들은 SK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깔고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1월 21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뭐 지금 4분기가 한 4조 원 넘게 지금 영업이익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현재 이러한 어떤 앞으로 엔비디아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죠. 새로 제시한 비즈니스 모델에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파트너가 된다라고 보면은 저는 목표 주가를 지금보다 충분히 상향 조정해도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지금 먼저 보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어제 이제 종가가 한 2%대 하락하면서 20만 원 하회 이제 모습인데요.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과 이제 오늘 젠스턴 CEO가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30만 닉스가 가능할까? 목표가를 한 어느 정도로 두고 보시면 일단 전고점이 한 24만 원이었거든요. 네. 저는 일단은 한 25만 원까지는 일단 전고점까지는 목표 주가를 잡아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점은 아마 4분기 실적 발표, 특히 2024년도 전체 실적 발표가 나오는 한 1월 20일이니까 1월 말까지 하면 그 정도도 괜찮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고점인 24만 원까지 1월 말 정도로 좀 가이드라인을 보고 SK 하이닉스는 열어두면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는 어떤가요? 오늘 또 실적 발표 오늘 또 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닥 확인 가능할까 보십니까? 네. 삼성전자는 일단은 호재가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일단 뭐 한종희 부회장이 참석을 하게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보여준 그 CES 2022에서 모습이 사실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홈케어 AI 로봇인 볼리를 또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했는데 홈케어 AI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겠다. 물론 이제 온디바이스 AI 산업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지금 핵심은 이제 거기보다는 AI 어떤 전반적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걸 삼성전자한테 원하고 있거든요. 시장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홈케어 AI 로봇인 볼리도 사실 2020년에 이미 내놓은 그런 제품인데 버전만 업그레이드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엔비디아 제품에서 일단 메모리 칩 협력도 일단 공백이 생길 거다. 물론 뭐 젠스랑 대표가 그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그 얘기를 벌써 1년째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면 해주겠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도 지금 이 메모리 칩 특히 이제 지포스에서 이 삼성전자 걸 안 썼다는 이유가 사실 좀 크다고 좀 봐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 시장이 올해 한 3월 기준에서 3분기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이 한 41%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한 55%를 차지하던 회사가 41%가 떨어질 정도면은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파운드리 쪽에서도 저는 사실 아까 미디어텍보다는 삼성전자하고 협력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사실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삼성전자가 뭐 오늘 뭐 잠정 실적 발표하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한 7조 원대로 하향 조정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2025년도 지금 영업이익을 2024년보다 좀 한 3% 낮춰 잡고 있어요. 벌써 이 내년 전망까지요. 올해죠. 올해요. 2025년 올해죠. 이것까지 감안한다고 보면은 지금 이 삼성전자가 지금 직면에 있는 상황들이 있죠. 기술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 수요도 앞으로 좀 감소할 거라는 거,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HBM과 파운드리에서 신뢰감이 계속 하락하면서 클라이언트들이 좀 많이 떠나다는 부분, 이런 데를 감안한다면은 삼성전자는 조금 다시 주가가 좀 충격이 좀 다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충격이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예, 삼성전자는 또 한 번에 좀 충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목소리 주셨고요. SK 하이닉스는 전고점까지 좀 열려있는 주가. 네, 이렇게 좀 상반된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코스피가 이제 연초 분위기가 이제 나쁘지 않은데 어떤 전략에 좀 초점을 맞춰서 국내 투자자들이 대응을 하면 될까요? 네. 일단 뭐 사실 국내 증시가 바람잘 날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정치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 제거가 돼야 시장이 모멘텀을 얻을 수 있고요. 그때까지는 저는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라든지 원화 약세,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에 대한 대응 약화 등으로 사실 이제 박스권이라에 갇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도 만약에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특히 이제 정치 리스크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제거되면서 국내 시장의 모멘텀을 얻기까지는 좀 저가 매수를 계속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어떤 쪽으로? 네. 그럼?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연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펀더멘탈이 좀 강하고 저평가된 업종인데, 첫 번째가 일단 트럼프의 규제 완화 수혜주들. 트럼프 규제하는 수혜주는 일단 AI 어플리케이션이나 로보틱스, 그다음에 코인, 게임, 플랫폼 이쪽이거든요. 금융 쪽. 그래서 이런 쪽을 한번 계속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혜가 갈 수 있다. 최근 보시면은 뭐 AI 어플리케이션 쪽 같은 종목들, 아니 로보틱스, 그다음에 뭐 코인이라든지 게임, 플랫폼 회사들의 어떤 성과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쪽을 계속 언급해 주셨어요. 네, 네, 근데 네. 실제로도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어 있는 거, 뭐 굳이 미국에 수출 안 해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게 HBM 밸류체인이라든지, 저는 조선 방산, 그다음에 K엔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올해 이제 그 중국의 소비 확대, 특히 내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중국 소비 확대 수혜주들, 뭐 K 뷰티라든지 소비재라든지 K 엔터 쪽도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런 쪽은 저희가 좀 우려하는 거와 달리 네. 펀더멘탈이 좀 더 강하게 네.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좀 시장이 전에하고 좀 저희가 주로 많이 봤던 종목과는 좀 다르게 한번 옮겨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지금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상반기에 좀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요, 대표님. 네, 네. 조금만 더 구체화해 주세요. 어떤 업종을 상반기에 딱 가장 좋게 보십니까? 일단 HM 밸류체인은 무조건 갖고 가자. 왜냐하면 HBM 쪽에서 SK 하이닉스가 제 발생 한 3년간은 독점이 거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기술력이라든지 현재 클라이언트에 대한 신뢰감 이런 걸 본다면요. 여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로보틱스하고 AI 어플리케이션 쪽, 딱 이쪽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상반기에 그레놀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님과 함께 좀 가이드라인의 그 전략들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로보틱스, 코인 게임, 또 조선엔터, 화장품, 소비재 주목되는데 그 안에서 종목별 대응 여러분들 좀 현명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